중국 최남부 광둥성은 서방 열강에 의해 중국이 최초로 개항한 곳이며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도 개혁 개방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곳입니다. 성 안에는 경제 특구가 3군데나 들어있고 주변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이 포진돼 있어 전 세계 제품 시장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둥성은 중국 전체 수출의 30%, 전체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13년 연속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둥성이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 짝퉁 시장의 본산지로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광저우의 역주변과 도시민 지창루에 들어서면 유명 브랜드 가짜 상품만 파는 대형 빌딩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这样的皮包有没有？这样皮包但是拿样板帮你做可以，给个样板帮你做可以。如果10个的话，几个小时以内可以我买的。10个太少了，最少要50。太少吗？最少要50个。那买50个这个多少钱？50个50个这个要280。 가짜 명품의 가격은 보통 진품의 10분의 1 값입니다. 这苗也不知道多少钱。我没卖过的，不是那一行的，不是做那一行不知道。如果是这个商场的广州商场就卖6、700，如果是真正是过来的话，前中的是6、7万一个。6、7万。不一样的。 가짜 명품 골프채 점포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他们这个多少钱？这个是2600，这个是1200。2600，1200。这是假的。 가짜 명품은 대체로 4등급으로 나누는데 특 A급 제품은 진짜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광동성 지역은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관련 부품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짜 상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무차별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 중국의 가짜 제품들이 세계의 시장들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세계 명품 가짜 상품들은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버젓이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등 한국 가짜 시장의 상품들도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一般像劳力士一天能卖多少块？一般的，人家都卖50、60的，反正我们也不叫人家高的。我说批发走货要走货的话，一般的人国内走货的多还是国外走货的多？一般都是国外嘛。全哪儿人呀？像日本什么韩国？哪里都有。什么牌子？ 중국의 이 같은 가짜 상품에 대해 OECD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를 단속하라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answer is that we need to see more improvements, and I think that's shared by many people, many countries and rights holder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China and in other countries.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해외의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망이 더욱 철저히 좁혀오자 중국 국무원은 작년 8월 유조품 범람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공식 결정하고 최근까지 전국 8,500여 군데 시장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 전역에서 가짜 상품들이 적발돼 압수되거나 소각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加强自己打击知识产权、侵犯知识产权犯罪的这个力度，而且呢，将来还要加强国际合作，在国际社会上和各个国家一起来解决侵犯知识产权的问题。 그러나 술, 담배는 물론 육류와 채소 등의 먹거리 가짜 문제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줍니다. 양주의 경우 술집에서 파는 것은 대부분 가짜라는 게 외국인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其实我也不知道是真的是假的酒，不过呢，客人都知道是假的酒，没有办法才能喝的。 특히 가짜 양주는 대부분 폐품 처리장 등 매우 불결한 곳에서 밀조되고 있어 근본적인 단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가짜 양주가 건강까지 해치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어 취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不是像我们现在工业酒精来做的，还是可以喝的啊，像这个也是真酒来的，只是说它的这个档次比较低一点，对人体的这健康损害是没有的。 2003년 3월 안의성 부양시에서 처음 발견된 가짜 저질 분유는 작년 여름까지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확인돼 젊은 신세대 부모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혀 영양가가 없는 가짜 분유를 모르고 사서 먹은 신생아들이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사망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비료, 가짜 미역 등은 말할 것 없고 고춧가루, 간장, 식초, 소금까지 가짜 제품이 나와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의 70~80%를 중국에서 수입해 사서 먹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가짜 제품의 문제는 바로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때 가짜 유명 브랜드 상품 시장으로 악명을 떨치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 가짜 제품의 최대 희생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